안녕하세요. 권정광TV의 권정광입니다. 오늘은 11월 18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바쁘게 외교를 하더라고요. 어, 빈살만 사우디 실권자 왕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또 한국의 대기업들과 만나서 어제만 40조치를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에 대해서도 이제 협의를 했습니다만 네옴시티는 600조가 된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그 건축까지 뭐 하게 되면 1000조가 넘을지도 모르고 2000조가 될지 모릅니다. 그 대형 신도시를 만드는데 거기에 그 건물을 짓는 게 사우디는 건물을 지어도 또 아주 무지무지게 크게 지어요. 전에 내가 사우디 그 빈살만 그 왕자가 온다고 해서 사우디에 대해서 제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한국과 좀 상당히 한국 사람들, 한국 나라를 좀 믿고 신뢰하는 그런 쪽에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서 협약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 한남동 그 대통령 공간에 글로 이사 온 지 한 일주일 만에 외국의 큰 귀빈을 사우디 왕자 빈살만 왕자를 거기서 접대를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큽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크게 부각시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절반만 한국이 다 지금 현재 한국이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한국 역사상 해외 그 수주원 국가 중에 최고의 액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왁 뒤집힌다니까요. GNP 6만 불 간다니까요. 이렇게.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보도를 보셨겠지만 어제 네덜란드 총리가 또 어저께 또 회담을 했어요. 저기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래서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겠다. 네덜란드가 반도체 기구를 만드는데 세계에서 아주 으뜸국입니다. 네덜란드가 그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근데 네덜란드 총리가 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반도체 협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유대를 더 깊게 하자. 뭐 이렇게 됐더라고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반도체 생산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반도체 제조 강국인 우리나라 간의 보완적인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공식 방문한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 한 네덜란드 회담을 마친 뒤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양국 간 반도체 분야의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과 루터 총리는 회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네덜란드 ASML의 피터 베닝크 CEO 등 양국 기업인들과 차담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정부 간 민간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지역, 글로벌 이슈를 포함한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정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위기, 민주주의 위기 등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해 양국의 글로벌 자유연대의 핵심 일원으로서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원전 에너지 분야 협력도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네덜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소 경제 협력, 스마트 농업, 우주 산업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핵 위협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군사 분야에서의 책임있는 인공지능 AI 사용에 관한 장관급 회의를 공동 주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루터 총리는 60여 년 동안 양국은 우호적 관계를 누려왔다며 한국은 네덜란드의 아시아에서 3대 무역 상대국이고 네덜란드는 한국에게 유럽연합권에서 2대 무역 상대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긴밀한 유대 관계를 안보 분야뿐 아니라 사이버, 정치, 에너지, 기후, 수자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축하고 있다며 2002년 월드컵 이후로는 거스 히든크 감독이란 훌륭한 스포츠 대사님이 활동했다고 말했다. 히든크 여러분, 우리 축구 감독 와서 우리 월드컵 때 아주 좋은 성적을 낸 그분이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를 경제 협력을 벗어나 안보 분야 그리고 전략적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며 신기술 경제 안보, 회복, 탄력성 분야에서의 협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의 가치 사슬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게 많다고 강조했다. 루터 총리는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 주고 있는 점 감사드린다고도 밝혔다. 루터 총리는 북한 도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네덜란드 입장은 분명하다. 압박과 대화를 통해 접근 방식을 지지하는 바이며 북한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에 대해 저희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관련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압박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루터 총리가 한국과의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우리가 중동 쪽에 지금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 시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크게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동 쪽에는 뭐 거기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뭐 이라크 그리고 쿠웨이트 이쪽에도 중동에도 이제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신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 거기다도 지금 네덜란드까지 이제 한국과 협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엄청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잘 뽑았다,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네덜란드 루터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아주 참 별게 많은 나라입니다.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는 국회의원들이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없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네덜란드를 배워야 됩니다. 이 언론기관에서 말이죠. 네덜란드의 그 좋은 점을 갖다가 집중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보도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지 못한 건데 아주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딱하게 생각합니다. 맨날 좌파 민주당에 있는 쪽에 있는 보도만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깎아내리는 일만 하려고 그런 우리나라 언론. 그래서 우리나라 갔다가 기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레기 참 답답한 우리나라는 후진성 언론기관, 후진성 정치, 야당 정치. 그거는 우리나라가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아주 사우디에 대해서 관심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네덜란드하고도 또 이렇게 협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이 아주 경제로 부상될 윤석열 시대에 운이 텄다, 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